이스라엘, 작지만 놀라운 나라.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작지만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리적 기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이스라엘은 5억 9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GDP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제력 외에도 흥미로운 특징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초마른 모델을 금지하며 채식주의자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유명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군복무를 병행하는 미인대회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강국이자 세계적으로 뛰어난 유대인 지성들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이스라엘의 독특한 18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 초마른 모델의 활동을 법으로 금지.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초마른 모델의 사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체형 이미지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체질량 지수 BMI가 18.5 미만인 모델이 광고나 패션 매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델 에이전시는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장려하고 섭식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7. 무책임한 남편을 최대 8,000년간 출국 금지.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을 꿈꾸시나요?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과 여성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합니다.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호주 출신의 한 남성은 이혼 후 240만 달러의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99년 12월 31일까지 이스라엘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여러 외국 남성들이 이혼 후 양육비를 체납해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2018년 이스라엘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아버지의 약 43%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많은 편모 가정이 정부 복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법적 상황에 대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16. 여성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여성들이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유대인과 드루즈 여성은 약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이 제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들이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영역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여성들은 전투부대부터 지원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군복을 입은 여성 병사들을 거리나 관광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겸비하여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 동물에서 이웃까지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률. 이스라엘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 바랄카를 가진 나라일 뿐 아니라 독특한 법률로도 유명합니다. 그중 일부는 고대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일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학대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도 존재하는데 파티나 수리처럼 소음을 동반하는 행위는 사전에 이웃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종교적 공간에서는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도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신성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세기에서 가장 채식주의적인 도시 텔아비브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곳은 채식주의 문화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은 점점 사라지고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채식 국가라면 텔아비브는 그 수도라 할 수 있으며 수백 개의 식당이 오직 식물성 음식만을 제공합니다. 텔아비브의 비건 식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비건 친화적인 도시로 손꼽히며 약 15%의 국민이 채식주의자, 그중 5% 이상은 완전한 비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시 전역에 약 400개 이상의 비건 식당이 있으며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다양한 비건 메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는 구조 농장들도 존재하며 시민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3. 성서의 예언과 현대 이스라엘의 연결. 성경을 떠올릴 때 고대 이야기들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비한 예언들도 함께 생각납니다. 유대 민족의 귀환, 예루살렘의 재건 등 성경에는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정치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성서의 예언들은 그 신비함을 더해줍니다.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성경의 예언과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관점에서도 흥미롭지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혹시 성경에 쓰인 내용이 이미 정해진 운명의 지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요? 왕들의 이야기, 전쟁 민족의 부흥 등이 담긴 성경 속 맥락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데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성경 구절과 현대적 분석을 통해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나가는 여정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12. 이스라엘 도착 시 땅에 입 맞추는 전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딜 때 땅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대 민족과 조국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땅에 입 맞추는 이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유명한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그의 저서 미슈네 토라에서 이 관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경 구절에 기반한 것으로 조국의 돌과 흙조차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행동은 이스라엘을 신이 유대 민족에게 선물한 거룩한 땅으로 여기며 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어디에 살든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 땅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실천하며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자긍심과 문화적 연결을 상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1. 깃털 없는 독특한 닭. 더운 기후에서 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냉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깃털 없는 닭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ODT 센터에 따르면 이 품종은 유전학자이자 가금류 육종가인 아비고르 카하나가 교배를 통해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목에 깃털이 없는 닭과 일반 육개종을 교배하여 이 품종을 만들었으며 유전자 조작 없이 선별 교배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초 등장한 이 깃털 없는 닭은 적은 사료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냉방 시스템 없이도 더위에 잘 견디며 가공 시 털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품종에는 여러 단점도 있습니다. 깃털이 없기 때문에 기생충 모기, 피부병, 햇볕, 화상,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수컷 닭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교미시 균형을 잡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독특한 외형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지난 20년 동안 상업적으로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를 비정상적인 과학의 산물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이미 어려운 환경에서 키워지는 닭에게 더 큰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비옥한 들판으로 대조의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도상으로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메마른 사막이 푸른 들판으로 변한 기적의 땅으로 꼽힙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곧바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자연 경관입니다. 뜨거운 네게브 사막에서부터 비옥한 예즈르엘 계곡까지 이 땅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수천 년 동안 자연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현대 농업 기술과 지능형 광해의 시스템을 통해 경작이 어려웠던 땅을 풍요로운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과학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비옥한 땅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현지인들은 고대의 농업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이스라엘의 농업은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9. 수수께끼 같은 지하도시 부엘세바. 히브리어로 물의 도시라 불리는 부엘세바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전설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도시가 아브라함이 지역 부족들과 첫 계약을 맺었던 장소라고 하며 도시 아래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하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이곳 지하에는 과거 혼란의 시기에 피난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던 터널과 방들이 얽혀있는 구조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엘세바의 지하 유적을 탐험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잡하고 독특한 터널 구조입니다. 수년간 고고학자들이 이 터널을 연구하고 복원해오며 과거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물건을 사고팔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지하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또한 부엘세바는 대규모 식수 시스템이 존재했던 최초의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고대 우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오래전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문명의 발달뿐 아니라 세월을 견뎌온 부엘세바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현지인들 사이에는 지하 터널에서 들리는 영혼의 이야기, 이상한 현상 등 미스터리한 전설이 전해지며, 이 도시는 과거의 신비를 탐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목적지가 됩니다. 8. 세계 최고의 폐수 재활용 국가. 이스라엘은 폐수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전체 폐수의 약 75%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마귀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스페인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효율적인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대부분의 폐수를 농업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중앙화된 처리 시설로 모여 하루 최대 37만 톤을 정화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샵단 시설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는 자석을 활용한 정화 기술도 사용되며, 기름, 세제, 염료, 중금속 같은 유해 유기물질을 분리해 제거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기 응집 침전, 생화학적 필터 막 여과 기술 등을 활용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화되지만, 현재는 주로 농업과 관계용으로 사용됩니다. 2050년까지 이스라엘은 물 인프라 향상을 위해 약 2,060억 셰켈, 약 509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은 폐수 재활용 챔피언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물 부족 시대의 다른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7. 세계적인 기술 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작은 국토와 제한된 천연 자원을 가졌지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지식 혁신 그리고 대담한 기업가, 정신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교육 시스템은 지식 윤리 창의성을 중시하며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처럼 탄탄한 교육 기반은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혁신과 지식을 중시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는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해왔으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모토로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과학기술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GDP의 12%를 R&D에 사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덕분에 사이버 보안, 반도체, 통신, 헬스케어, 농업,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기술로는 통신산업 운영 지원 시스템인 MDoC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는 아이언돔, 아이론돔, 그리고 해수를 식수로 바꾸는 첨단 해수 담수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대 국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민주국가로 건국된 이스라엘은 2023년 기준 인구 약 970만 명 중 유대인이 74%, 아랍인, 주로 팔레스타인인 이 20.8%, 기타 인종이 4.4%를 차지합니다. 유대 민족은 3,800년 넘게 이 땅과 연결되어 왔으며, 바빌로니아와 로마 제국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대부분 추방되었음에도 1%는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고국에서 추방된 민족 중 본국에 돌아와 국가를 재건한 사례는 유대인이 유일하며, 이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러한 귀환은 유대 민족의 신앙과 단합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귀환은 지난 100년간 팔레스타인과의 종교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은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며 때로는 상대를 침입자로 간주하는 시각 차이로 충돌해왔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 이스라엘 하이페는 카멜리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시설로 여겨집니다. 1956년 건설을 시작해 1959년 완공되었으며, 첫 운행은 1959년 5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르멜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 교통수단으로
2023년 텔아비브 경전철 개통 전까지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총 길이는 1.44km 대량의 열차 6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악 지형을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내부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으며 첫 역과 마지막 역 사이의 고도 차이는 274m에 달합니다. 하지만 승객 수요가 적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확장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고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다채로운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구의 다양성입니다. 이 나라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연중 다양한 축제가 열리며 유대교의 하누카 빛의 축제부터 이슬람의 이드 알피트르까지 종교를 초월한 기쁨과 연대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음악은 이스라엘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민속 음악부터 현대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공존합니다. 이단 라이헬, 이단 라이첼과 오머, 아담, 오메어 에담 같은 아티스트들은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도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이스라엘 음식은 풍미와 색감 창의성이 가득합니다. 팔라펠, 샤와르마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할바, 바클라바 같은 전통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하네 예후다 시장이나 텔아비브의 카르멜 시장은 현지 음식을 맛보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3.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에게 신앙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건설된 예루살렘은 수많은 파괴, 포위, 공격, 그리고 재건을 겪으며 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도시의 토양층마다 고유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종교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종교적 가치를 서로 섞고 어우러지게 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올드쿼터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신성한 종교 유적지로 이어지는 구조로 유명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곳으로 여겨지는 성묘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는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무함마드 예언자가 하늘로 승천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 아라크사 사원 알-악사 머키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웨스턴 월에서 민족의 미래를 기도하며 이곳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분쟁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신앙과 평화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도시는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고유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커피 문화. 커피 문화를 떠올릴 때 대도시의 고급 카페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회적 삶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커피 문화는 활발하게 발전하여 방문자들에게 매컵에 담긴 창의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길거리 카페부터 전문 커피숍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커피를 만날 수 있으며 진하고 향이 깊은 이스라엘 커피는 약간의 우유를 곁들여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카페들은 단순한 음료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소통하는 사회적 장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커피를 하나의 예술로 여깁니다. 숙련된 바리스타들은 최고의 원두 선택부터 독창적인 추출 방법까지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며 한 잔 한 잔에 진심을 담습니다. 또한 커피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간식들도 커피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피타빵과 같은 현지 음식은 커피타임을 더욱 특별한 미식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커피 애호가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일 것입니다. 1. 대륙의 지형을 모두 품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북에서 남까지 약 100km 동에서 서로는 약 기울임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그 지형은 한 대륙을 통째로 압축한 듯 놀라운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평야고원, 산악지대, 사막 등 이스라엘은 독특하고 인상적인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해안 평야는 가장 인구 밀집된 지역으로 현대 도시와 항구 관광 명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드러운 백사장과 비옥한 내륙 지역은
농업과 관광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북부는 산악 지형이 두드러지며 갈릴리의 골란 고원은 약 7,000m 고도의 용암지대로 형성된 절벽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석회암과 베구남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메론산 1208리 이곳에 위치합니다. 이 산맥 사이에는 요르단강이 흐르는 비옥한 예즈르엘 계곡이 펼쳐져 있어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남부의 네게브 사막은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대부분 사암으로 구성되어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침식으로 형성된 분화구 형태의 독특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의 다양성은 이스라엘의 경제적, 관광적, 군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해안 평야는 농업, 산업, 서비스업의 중심지이며 산악지대는 시원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